자, 시장 전반 미증시 조정으로 다소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 주도주 쪽 라인들 같은 경우 이렇게 주르륵 밀리죠. 자, 주도주 쪽 밀린 대신에 이제 앞쪽에서 쉬고 있는 이런 현상을 보일 것이다라고 앞서서 이미 예측을 드린 바 있죠. 자, 대신 이제 바이오와 뭐 화장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소비주 라인 쪽에서 또 이제 대시해서 반등 들어올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넥스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두 자릿수 상승한 종목이 4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애경산업이 있고요. 애경산업은 뭐 아시다시피 경영권 이슈에 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사마콘덴서는 이제 MLCC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미 어저께 분석이 나갔던 종목이고요. 현재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온코닉 테라피틱스가 됐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계속해서 박스로 도는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밑에서부터 또 저 밑에 기술적 저점 정확하게 직전에 놓여졌던 이 저점에서 그대로 저점 찍고 올라 들어왔죠. 자, 이래서 다시 또 고점권까지 한 방에 쭉 건너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재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살펴보게 되면 네스파립이 소세포 폐암으로 희귀의약품 지정됐다. 자, 이 네스파립은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두 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멘텀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저 상장 스타트 상장 첫날서부터 이거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보나 마나 이거 오브액 나가지고 쳐 눌리게 될 테니까 사셔서 그냥 쭉 끌고 가라. 다시 찬바람이 불 때까지 끌고 가라 해서 600% 이익을 내드렸던 종목이죠. 자,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는 자, 스타트부터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뭘 설명을 드렸었냐라고 하면, 자, 이거 우선 돈 버는 제약사란 얘기를 드렸었고요. 돈 버는 제약사 얘기를 드렸었고, 돈 버는 애는 역류성 식도염 신약, 국산 3호 신약인 자큐버가 있죠. 이 자큐버가 돈을 크게 벌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신약 성장은 네스파립이 차지한다. 그래서 현재 돈을 벌어주는 것과 다음번에 돈을 벌게 될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데, 이거는 첫 스타트에서 상장돼 있는 저 가격대 같은 경우 1000억대였었죠. 1500, 1300억 뭐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자큐버 하나의 가치에도 해당이 안 된다. 네스파립은 이 종목에 IPO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 이건 회사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그 옳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모멘텀을 찾으려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자큐버였었죠. 그래서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건 계속해서 이 자큐버입니다. 돈 벌어주고 있는 자큐버. 차방시장에 존재감에서 자큐버. 이 자큐버로 해가지고 계속 돈을 번다. 그래서 위궤양에서도 치료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죠. 자, 이러고 그 다음에 지금 바로 이 네스파립 혁신 신약이라고 하는 네스파립이 또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이 네스파립 같은 경우가 이거 거의 지금 만병통치약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쪽에서 뭐 HLB의 리버세나립 같은 경우에도 적응증이 꽤나 많죠. 간암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뭐 대장암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유방암으로도 적응증 확대시키고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젠백스의 GV1001 같은 경우가 있죠. GV 췌장암 치료제에서 출발을 해서 뭐 알츠하이머, 진행성 핵상마비, 그 다음에 뭐 전리손, 그리고 또 루게릭병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요. 암 분야에서 가능한 이 또 네스파립이 특이한 형태를 보고 있어요. 자, 네스파립 이거 뭐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냐라고 하면 위죠, 위. 이겁니다. 차세대 표적 항암제. 그래서 위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위. 이게 위였는데요. 그래서 종양 대비,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희귀 의약품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위암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는 스토리도 다 드렸었죠. 췌장입니다. 췌장암 치료제로 이미 2021년도에 이 희귀약품 혁신신약 지정을 받았던 약품이고요. 이게 지금 위로 넘어 들어갔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난소도 들어왔죠. 이거 췌장암 원래 있는 거고요. 이거에서 임상 2상까지 들어가 있죠. 이거 위암,
그리고 최근에는 난소암으로도 들어갔다가 셀트리온과 함께 난소암 치료제는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소세포 폐암까지 암으로만 4개입니다. 암으로만 무려 암으로만 4개예요. 이 4개 중에서 난소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췌장암 같은 경우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혁신신약 위암 치료제도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째로 소세포 폐암에서도 성과를 보이면서 희귀약품으로 지정이 됐다. 야, 이건 뭐 반짝반짝반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 앞쪽에서도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면서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슈를 드린 바 있습니다. 2개월 전에는 항암제 타마, 그죠? 이번에는 자큐보 대신 네스파립 기대 이러고 들어왔었습니다. 자큐보는 하단 지지 배경이고 상단 돌파는 네스파립으로 이미 이렇게 설정 체크를 드린 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큐보는 이제 돈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계속 돈 벌어주는 걸로 하니까 아래쪽 최소한 아래 하단 라인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자큐보가 되고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 들어가는 쪽으로는 네스파립 이슈가 끌고 올라 들어가는 구조.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이게 저평가되어 있는 고봉은 무상증자 이슈라서 한 방에 다 만회가 됐었고요. 자, 이게 지금 등장을 하면서 지금 위로 뻥 치고. 자, 그래서 뻥 치고 이제 들어간 거죠. 넥스트 시세에서 지금 여기까지 쭉 치고 올라들었다. 지금 원위치로 내려왔나요? 13.89% 표시가 지금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13.89% 자, 여기까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직도 그렇죠. 기대치가 계속해서 남아가면서 확산하는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소세포 폐암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자, 우리가 이 폐암 분야에는 앞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게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계는 경쟁이라는 게 이게 경쟁이란 관점으로 원래 접근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들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보시는 게 이제 보로노이 같은 경우가 있고요. 여기 얘도 있고요. 폐암의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 이렇게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한양의 렉나자 같은 경우에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그러니까 소세포 폐암은 조그만 이 암세포의 크기가 조그만 애들을 소세포암이고 요 큰 애들 같은 경우는 대세포 폐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우리 보통의 분류로는 그렇죠. 소가 있으면 소중대 대중소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세포 폐암이 아닌 큰 애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이제 중세포 폐암 혹은 대세포 폐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보통의 방식인데 여기는 이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세포 폐암을 제외한 그 외 나머지 덩치가 큰 크기의 폐암 종류를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하죠. 소세포 폐암이 전이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로 저 같은 사람이죠. 예. 자, 흡연자들이 잘 걸리는 폐암이 소세포 폐암이 되겠습니다.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유명한 게 유한양의 렉나자 그리고 어저께 뉴스가 나왔었던 기대가 나왔었던 보로노이 이게 둘 다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고요.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의 네스파립은 비소세포 폐암이 아니라 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로노이나 유한양행하고는 궤적이 다르다는 얘기죠. 다른 방향으로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쪽은 비소세포 폐암으로 뚫고 들어갔고 여기는 소세포 폐암으로. 참고로 우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약의 경우는 대부분이 비소세포 폐암입니다. 그렇죠? 이쪽이 훨씬 더 크니까요. 이쪽을 다루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ODD 희귀약품 지정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뭐 이런 식이라 그러면 난소암 같은 경우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식약처 IND 이거 신청도 했고 요거 아주 또 지난번에 뭐 패대기 치기도 했습니다만 재발 전이 저 소세포 폐암 같은 경우가 이게 전이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내년도 서프라이즈 네스파립으로 주가 추가 상승 이게 딱 기본이에요. 이거 존재감 확대되는 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현재 있게 나온 이 재료는 또 기존과는 다른 재료가 되는 겁니다. 기존 앞에 얘기 드렸었죠. 기존에 이미 상장 전에 췌장암, 그리고 그 다음에 위암, 그리고 난소암 나왔고요. 이번엔 뭐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위암, 난소암, 그리고 제가 췌장암이나 비소세포 폐암까지. 근데 현재 국면으로 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자, 이게 올라 들어가지고 이게 저 강력한 벽을 뚫어야 되는데요. 자, 이 벽을 뚫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때려 파는 형태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던 종목이에요. 이게 온코닉 테라페틱스가. 자, 여기서 이 얘네들이 만약에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때려 파는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 박스를 벗어나기가 조금 어렵죠. 네, 다양스럽게 최근 한 달간 동안을 살펴보면, 자, 외국인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외국인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동안에서도 받아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저가 찍고 개패드기 치고 돌아 들어오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받아서 치고 들어오고. 그렇죠? 좀 늘려볼까요? 3개월로 직전에 고점 들어갔던 자리. 자, 3개월로 늘려보면 지난 11월 달 여기서 치고 들어갈 때입니다. 쭉 올라 들어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 들어가는 요 과정에서도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왔다가 쭉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치고 빠졌다가 다시 커버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다가 1월 21일 날이죠. 지난달에 개패드기 사건, 그 개패드기 사건 나오고 그 아마도 여기였었지 싶은데요. 네, 여기 이렇게 개패드기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지금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외국인들 이 기조가 앞서처럼 이렇게 단타형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번에도 박스를 못 벗어난다라는 얘기 되죠. 2대1 붙으면 그냥 쌤쌤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근 한 달간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 이 외국인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달라질 거다는 얘기죠.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한 번 매도는 영원한 매도니까 계속 팔 겁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잠깐 커버했다가 또 팔고 하는 형태로 지금 이런 식으로요. 잠깐 커버 들어왔다가 잠깐 커버 들어왔었죠. 그 전에 내리 때려 팔다 첫 때려 팔다가 이 폭주하고 있을 때 작년 이게 폭주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쇼 스퀴즈죠. 이런 건 뭐 굉장히 좋은 거고요.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들어오자 쇼 스퀴즈 들어왔다가 그러고는 다시 또 때려 팔아가지고 이 모양 만드는 거거든요. 이건 뭐 안 봐도 아마 또 예전에 매도하지 싶어요. 자, 앞에서부터 지금까지 기관은 계속 매도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고 결국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 외국인들이 얼마나 공격적으로 커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기존의 이 두 번의 시도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죠. 자, 기술적으로 짝대기를 그어봐도 이거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올라 들어갔고요. 고가 하락 리버설이죠. 나온 다음에 쌍봉 찍고 떨어지는 형태의 전형적인 모양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위치 가격선으로는 직전의 고가를 넘어가지 못했으나 추세선으로는 일단 넘어왔다. 일단 기대는 우리가 좀 더 가져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가격에서 지금 따라 붙는 것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한데요. 자, 이게 평상시대로라 그러면 지금 이 가격에서는 못 따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오늘은 잠깐 전에 스타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약세를 기록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약세를 기록하는 날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죠?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눌렸던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도주가 밀려 내려올 때 반대쪽 시소로 돌아갈 거다 라는 얘기를 또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은 위쪽 선까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일단 새로 들어가신 것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지금 이미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동안에도 지금 계속 벽을 뚫고 들어가고 있어서 신규로 아마도 업로드 될 때 이 종목의 분석이 업로드 될 때쯤 되면 이 직전 고점까지 거의 다 들어가지 싶어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일단 이 온코넥 테라페트에서는 계속해서 저가 기회를 계속 주고 가는 형태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바이오에는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렇고 보로노이가 그렇고 여기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그렇고. 그래서 굳이 위험하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이거 들어가시더라도 이거 조금만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현재 선택으로는 이번에는 다르다.
확률과 이번에도 눌릴 가능성의 확률을 반반 정도, 반반에서 조금 더 높게 본다고 이번엔 다다가 6 정도, 6대4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넘어갈 확률, 대단히 높은 거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단히 높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이 네스파립저도 이제 새로운 새로운 암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 네스파립에 대한 기대 자체가 보였더랬지 않습니까? 네스파립 이렇게요. 네스파립 이미 2달 전에 저 바닥에서 치고 나올 때 같은 경우도 네스파립이었고요. 항암 치료제 네스파립 저 앞에서부터 네스파립 얘기 지금 계속 똑같이 얘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공모주가 반영 없는 차세대 항암제 스타트에서부터 얘기 드린 거고요. 이거 그래서 이건 장기로 홀딩 시켜버려라 라고 얘기 드렸던 거죠. 이게 자큐브 하나의 가치도 반영 안 하고 상장된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여기서 끌어올리는 쪽 안에 이미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수급 쏠림이라는 부분들을 제외시켜버린다라고 하면 현재까지는 요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저 고점을 넘어가는 형태가 되려라고 하면 이 요선 정도가 아니라 이제 기술 이전 기대 자체가 부각이 되는, 현재는 기술 이전 기대가 아니라 기술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신약 가치가, 신약 자체가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게 부각이 되는 거지, 이거 기술 이전으로 블록버스터 터질 것 같은데가 아닌 겁니다. 좀 달라요, 이게 구조가. 구조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추격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저가로 눌려 들어오면 받는다 쪽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돈 벌기 굉장히 쉬운 편에 들어가는 종목이 되는 거죠. 여기 이런 건 하단 박스 하단 쪽에서는 적어도 하단에 들어가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죠. 제약바이오 밑에서만 사면 자동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어제 나갔던 보로노이 같은 경우 저가 불패, 저가에 사서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은 종목. 여기 찬스 이거 저가에 들어가서 단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는 종목, 저가 불패,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저가에서 산다 그러면 실패를 하지 않는 종목이에요. 고가에 따라 들어가서 계속 무리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천재투자TV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분석해드리고 있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오르게 들어가시면, 자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빡셉니다. 자 뭘 들어가서 오늘도 이익을 내야 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눌리는 날의 경우는 반대쪽에서 수급이 살아서 돌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고 더 강력해진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오른쪽 틈새로 뚫고 간다라고 하면 오늘 같은 날에도 수익을 낼 수가 있죠. 오르고에서 해결을 해드립니다. 자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한 다음에 입장하셔서 최고 전문가들 지금 종목들 이제 곧 뽑아내 드릴 거예요. 아침에 이제 뽑아내 드리면 여기서 이제 쭉 받으셔 오늘도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